자, 이번 강좌에서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나 식을 생각을 할 때에도 기본적인 연산이라는 게 있죠. 뭘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바로 사칙 연산이 기본 연산입니다. 집합에서도 그런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산의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에 따르는 연산 성질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또 B라는 집합과 일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자, 여기에 1, 2가 있고 겹쳐진 부분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5와 6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뭐 그림으로 우리가 체크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합집합. 자, 느낌이 어때요? 합집합. 말 그대로 두 개의 집합을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읽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A 합 B라고 읽고, 또는 A와 B와의 합집합, 이게 길게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치 컵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서 A 컵 B 이런 의미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원소들의 모임인데 그 원소는 A에 있거나 B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A에 있는 원소하고 B의 원소를 컵에다가 때려 넣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해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그러니까 A에 있든지 B에 있든지 둘 중에 어떤 하나만 있으면 다 갖다가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림에서 바라다 보면 A에 있는 거 1, 2, 3, B에 있는 거 3, 4. 그러니까 1, 2, 3, 4가 바로 합집합의 원소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교자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였었나요? 네, 교자가 들어가면 교차한다,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집합이 겹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와 B가 겹쳤다. 그래서 A 교 B라고 읽어도 괜찮고 A와 B와의 교집합이다 라고 읽어도 괜찮고, 이게 나오는 게 시원치 않나요?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 얘는 겹친 부분이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원소들의 모임인데 A에도 있고 AND가 되어져야 되겠죠. B에도 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영어로 써놨는데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A에 있든지 B에 있든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AND 또는 OR. 자, 그래서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소위 겹친 부분에 있는 원소는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간단하죠? 자,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얘기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집합. 여기에 있는 이 여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여자들을 모아놓은 거?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여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여자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종이에 여백, 뭔가 인쇄되어지고 나머지 부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남을 여자를 씁니다. 나머지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이 있으면 그것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써요. A의 집합 형태로 C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 C는 영어 컴플리멘타리, 상호 보완적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이 상호 보완을 해서 전체 집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일단은 A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원소는 A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nd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하면 1, 2, 3.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거는 4, 5, 6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는 4와 5와 6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집합이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비해서는 생각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외의 거는 우리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하고 여집합, 공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을까? 둘 사이의 관계. 전체 집합이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고 공집합이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깃돌이 5개죠. 누군가 공깃돌 5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남는 거는 뭔가요?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집합의 개념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공집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어지게 돼요. 이 개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거에 대한 여집합을 따지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 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A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것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니까 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도로 A가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그림상에서 나타난 것도 그대로 살펴보세요.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체 집합이 나와버리네.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왜 A하고 A 여집합 사이에는 합치면 전체 집합이지만 그들을 겹쳐본다 그러면 어떨까? 공통 부분이 없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집합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요런 것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 이제 네 번째. 연산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집합. 먼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나오네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집합을 합친다, 합집합이 있으면 집합을 뺀다, 차집합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뺀다라는 의미예요. 두 개의 집합을 뺀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A에서 B를 뺀다. 똑같이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얘는 어떤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서 B라는 집합을 빼요. 그럼 빠지는 게 뭐가 빠지는 거겠어요? 3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어떤 모임에서 빼나가는 거니까 4는 A에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가 되어지냐면 순수하게 A에 있는 것만 남겠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원소들은 일단 A에 있는 것들 그리고 B에는 없는 것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요렇게 살아남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도 되어지게 돼요. A에 있고 and B에 없다? B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까 여기서 본 대로 A에 없으면 A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X가 B의 여집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씁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바라다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바라다 보면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느냐면 순수하게 A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A에서 A와 B와의 공통 부분을 뺀 거. 이렇게도 표기를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여집합이라는 개념과 교집합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뭉뚱그려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 A에서 B를 뺀 것은 지금 누차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체크했겠죠. 1과 2만 남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연산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차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파생된 거예요. 어디에서? 여집합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요 3개를 우리가 기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생된 것까지 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집합들은 분명히 어떤 집합들에 대한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죠? 앞서서 우리가 집합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체크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 수가 40개래요. 그 다음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수는 22개, B라는 집합의 원소 수는 25개, 그리고 A와 B와의 교집합의 원소 수가 12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몇 개의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단은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일단은 A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다 끄집어내서 개수 헤아리고 B에 들어가는 것도 헤아립니다. 그런데 집합의 구조상 겹치는 부분은 3이 2번 들어가는 꼴이 돼버리게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내부의 내부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지금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3이 2번 겹치게 되면 원소 수가 1개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겹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원소는 이렇게 빼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주 활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22개, 25개, 12개 빠지니까 35개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런 형태에 맞춰가지고 그림 그려서 얘기를 꾸려나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순차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 뭡니까? 교집합에 대한 원소 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자, 파란색으로 고쳤습시다. A 여집합의 원소 수는 어떻게 될까? A 여집합. 자, 우리 아까 A 여집합에 대한 정의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A 여집합 정의가 이렇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A에 들어가는 것들만 다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상황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야 될까? 전체 집합의 원소 수에서 A에만 들어가는 것들을 빼버리면 되겠다. 나와 있는 그대로. 됐나요? A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40개에서 A에 들어가는 거 22개 뺐으니까 18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차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한번 체크해 봅시다. A에서 B를 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할까? A에서 B를 뺀다? 바로 이거예요. 요거. 근데 원소의 개수를 파악을 할 때에는 다 좋은데 뭘 이용을 하느냐면 얘를 이용을 해요. 얘를.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수에서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거.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 자, A에서 B에 들어가는 원소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는 겁니다. A에서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빼버리면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원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22개, 교집합이 12개니까 10개가 되어지나요? 10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에다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체크를 좀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아, 우리 강의 도중에 선생님이 빼먹고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자, 얘는 이거하고 어떤 거 한번 보세요. B-A하고 A-B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A에서 B를 뺀 것과 B에서 A를 뺀 것. 분명히 다르죠. 일반적으로 뺄셈에 대한, 차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늦게 선생님이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A-B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조금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원소들은 뭘까? 하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의 여집합이면 4, 5, 6. 그렇죠? 바깥쪽 전부 다. B의 여집합이면 뭐가 되나요? 1, 2, 5, 6.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 그럼 공통 부분이 뭐예요? 5하고 6이 돼버리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부분이 빠진 거네요. 그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전체 집합에서 A와 B와의 합집합이 빠진 부분이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림 확인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40에서 합집합 부분, 아까 계산했죠? 35가 빠지니까 5가 되어지겠다. 요렇게. 자, 지금은 우리가 집합에 대한 연산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 원소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저 강력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원소수가 40개랍니다. 40개. 근데 이 집합 내부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수가 22개래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수가 25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원소수가 12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12개.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22개에서 12개 빼면 여기 있는 게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거 10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그 다음 순수하게 B에만 들어가는 거는 25개에서 12개 뺐으니까 13개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35개니까 5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니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것들하고 다 똑같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정도는 누가 봐도 그림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뭘 추가를 하느냐면 집합이 2개일 때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계산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이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 현장에서는 집합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겹쳐서 있고 C라는 집합이 또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이랬을 때 세 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공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요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일단 합집합일 때는 각각의 원소들을 모두 합쳐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합치자고. 자,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를 모두 합쳤어요. 합쳤더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뭐가? 겹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빼죠. 자, 빼기. A와 B와의 공통 부분 빼고, 또 B하고 C하고의 공통 부분 빼고, 또 C하고 A도 공통 부분이 있죠. 이렇게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빼주고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한 번 겹쳤다 뺐고, 여기 또 겹쳤다 뺐고, 여기 겹쳤다 뺐고,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번이 빠진 거예요? 3번이 빠진 게 되는 거죠. 세 집합에 의해서 3번의 겹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3번에 걸쳐서 빠졌어요. 그러면 전체 원소의 수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 빠진 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A와 B와 C와의 공통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합쳐준다. 자, 2개짜리 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수를 계산할 때에 비해서 3개짜리 좀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3개 갖다 놓고 겹쳐보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상황을. 그러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둬야 될 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산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 연산에 의해서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의 성질입니다. 자, 연산의 성질. 자, 첫 번째. 2개의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들이 공집합이다. 공통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네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A와 B 사이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 우리 수에서도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 식에서도 공통 부분이 없는 식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합에서도 이게 공통 부분이 없는 집합을 우리는 서로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소다. 자체가, 이 소자가 뭐예요? 순수하다라는 뜻이죠. 서로 각자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연산이 되어지고 나면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겠죠.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원판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A의 여집합하고 B하고의 관계를 한번 좀 보세요. A의 여집합과 B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A의 여집합하고 B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A의 여집합이 더 크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B의 여집합 속에 또 A가 포함이 돼버리네. B의 여집합 속에 A가 포함이 되어진다. 자, 이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2개의 집합이 서로 소면 만나지 않으면 얘도 성립되고 얘도 성립되고 얘도 성립되고, 만일에 A하고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우리는 이거 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참 이게 아니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자주 등장하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얘가 연산이라는 개념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집합 관련 성질로 또 나타나게 돼요. 그 사실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는데 똑같이, 자, 전체 집합을 줬어요. 이렇게. 그 중에 일부가 A입니다. 이렇게 A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 집합 B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번 이 관계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떤 것과 동치가 되어지냐면 그림을 잘 보니까 A하고 B 사이에 이런 관계에 있으면 A와 B를 합쳤을 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B가 되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B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그러면 합집합일 때 이렇다면은 두 개를 겹쳐보면 어떨까? 바로 A가 되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차집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A에서 B를 빼면 어떨까? A에서 B를 빼면 A가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공집합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공집합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또 이 속에서 이런 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A의 여집합하고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보세요. A의 여집합이 이거 전부 답니다. 바깥쪽. 그렇죠? 그랬을 때 B의 여집합하고의 관계를 바라다 보면 B의 여집합은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반대로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림 보면서 확인 잘 하세요. 자, 근데 얘하고 얘를 바라다 보세요. A가 B에 들어가면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관계가 뒤바뀌네요.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라면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 건 뭐가 될까? 우리가 아까 요럴 때 요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또 요거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식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아니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니까 공집합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성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사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 A의 여집합이 아니라 A의 여집합하고 B, 미안합니다. B하고 A의 여집합.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을, A 여집합하고 B를 합쳐보면 전체 집합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죠? 선생님도 지금 이거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언제?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밑에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이거면 이게 생각나고, 이게 생각나고, 이게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붙은 거는 다 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앞서서 쉽게 공부했던 연산의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